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54,122명. 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제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루 만에 앞자리 수가 또다시 바뀌었는데요. 재택 치료자도 무려 17만여 명에 달합니다. 이처럼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 선거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죠. 재택 치료자 등 확진자들은 어떻게 투표를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을 텐데요. 여야가 투표소 운영 시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합의하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대로라면 투표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가능한데 그 이후 저녁 7시 30분까지 1시간 반가량 확진자용 투표소를 따로 열자는 겁니다. 선거법 개정안은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초유의 코로나19 사태, 이젠 투표 형태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인 부산경실련에서 평가한 제8대 부산시의회 평균은 74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원 한 명당 시정질문은 평균 1.09건, 5분 발언은 2.3회로 조사됐습니다. 지역의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과 관이 손을 잡았습니다. 산업계 디지털 전환과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클라우드 센터가 오는 4월 문을 열 예정입니다. 낙동강 하구뚝이 35년 만에 개방됩니다. 밀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기수구역이 조정되고 염분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지난 2019년 부산 최초로 문을 연 해운대 유기동물 입양센터 전용 홈페이지가 구축됐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인 부산경실련에서는 지난 2004년부터 부산시의회 의정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부산시의회 3년차 성적과 의원들은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요? 김한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경실련의 제8대 부산시의회 3년차 의정평가 평균은 74점. 높은 점수를 받은 의원은 김광모, 윤지영, 노기섭 의원 등 5명입니다. 지난 2020년 7월부터 21년 6월까지 시정질문은 전체 50회로 의원 1명당 평균 1.09건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단 한 차례도 시정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은 무려 20명, 4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5분 발언은 109회로 1인당 평균 2.3회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더불어 소속 상임위원회 활동 중 의원 1명당 평균 발언은 141회로 8대 의회 1년차 대비 1.8배 늘었습니다. 우선적으로 부산 시민의 복리 정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조례 제정이라든지 5분 발언을 가장 많이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같은 기간 부산시의회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는 165개로 8대 의회 출범 1년차 94건 대비 1.7배 증가했습니다. 또 대표 발의는 162건, 의원당 평균 3.5개의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아동주거 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가 우수 조례로 선정됐습니다. 해당 조례는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취지에서 발의 제정됐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이라든지 주거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밀도 있게 들어가서 어떤 부분에 개선을 해야 되고 어떤 사업들을 좀 더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사업으로 할 수 있을지. 부산경실련에서 실시한 이번 평가는 부산시의회 소속 의원 46명을 대상으로 출석률과 발언, 발의 등 정량과 정성평가에 더해 각 기관별 설문조사와 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종합한 결과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지역의 기업이나 중소상공업체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이 시도됩니다. 부산시와 IT 대기업 카카오 엔터프라이즈가 함께 추진하는데요. 인력과 비용 문제로 지역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의 기술과 노하우로 변화를 이끌겠다는 계획입니다.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빅데이터를 분석해 상품을 유통하고 공장에서는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생산 효율성을 높입니다. 코로나19 이후 화상 채팅이나 메타버스 기술 활용, 비대면 거래가 급증했습니다. 이제 디지털을 접목하지 못하면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시장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하지만 지역 중소기업들은 디지털 전환이나 기술 도입이 쉽지 않습니다.
국내 인공지능 기업의 84%, 연구 역량의 59%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 지역의 전문 인력이나 업체가 부족한 데다 막대한 투자금도 걸림돌입니다. 실제 부산 중소기업의 56%는 디지털 전환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IT 전문 기업과 부산시가 협력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전환을 직접 지원하고 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클라우드 센터가 오는 4월 부산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ICT 디지털 혁신을 같이 도와서 카카오가 엔터프라이즈가 갖고 있는 기술과 그다음에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산업 생태계를 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지역 중소기업은 디지털 컨설팅과 대기업이 보유한 노하우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부산 지역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에게 인턴십 참여 기회가 우선 부여됩니다. 교육,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부산 지역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동반 성장과 부산 기반의 유망기업, 전문 인력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ICT 산업 육성 및 부산 지역 디지털 전환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디지털 시대. 이 같은 민관의 협력은 지역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지난 밤 사이 물류센터와 주택에서 잇따라 불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9일 11시 40분쯤 비장군 에코산단에 입주해 있는 한 물류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창고와 보관 중인 물품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5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누군가 버린 담배꽁초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보다 앞선 오후 8시쯤에는 부산 진구 전포동의 한 3층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내부 집기류 등을 태워 6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0분 남짓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집주인 A씨가 외출하면서 키우던 고양이가 추울까 봐 난로를 켜놨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0일 낮 12시쯤 금정구의 한 도로에서 트레일러 차량과 1톤 화물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가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1톤 화물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을 달리던 트레일러와 충돌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9일 부산 지역은 2,63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산 지역은 전날인 8일 역대 최다인 3,035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과 비교해 줄었지만 일 확진자 수가 3,000명에서 2,000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날 수영구 요양병원과 사구 병원,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으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한편 현재 부산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10.6%, 일반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병상 가동률은 각각 62.1%와 54%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시 의원들이 현 코로나 방역 대책을 국민참여형 방역 시스템으로 바꿔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의원들은 오미크론 변이는 폭발적 전파력과 낮은 중증화율이라는 특성을 보인다며 역학적, 의학적으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 만큼 변화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백신 패스 강화를 전제로 영업시간과 모임 인원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백신 3차 접종자를 대상으로 24시간 영업을 허용하는 등 일상 복귀를 위한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별도의 대책도 주문했습니다. 부산시가 중앙대로 서면 광무교 충무동 자갈치 교차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1차 현장 합동점검에서 나타난 교통 불편 사항을 개선했습니다. 이는 서면 광무교 충무교동 7.9km 구간 중앙버스 전용차로 개통에 따라 교통 불편 사항을 경찰과 도로교통공단 등과 함께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점검을 통해 통행버스의 안전 운행을 위한 광복동 옛 시청 앞 교차로의 차로폭 확보와 택시의 교통 흐름 방해 행위를 막기 위한 부산역 맞은편 차로 시선 유도봉 설치 등의 정비가 이루어졌습니다. 시는 2월 중에도 교통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외부 자문단을 운영해 중앙버스 전용차로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낙동강 하구 일대 밀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기수 생태계 자연성 회복을 위한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먼저 바닷물 유입 기간을 4개월에서 매월 밀물이 가장 높아지는 대조기로 확대하지만 하류 지역의 농공업 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하구뚝 상류 15km 이내로 기수역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바닷물 유입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서낙동강 유역 환경 개선과 함께 염분 변화 관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하천과 하구, 연안 통합관리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적 기반 정비도 착수합니다. 전국 18개 자치경찰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자치경찰제 완성의 계기로 삼기 위해 공동대응에 나섰습니다. 김현태 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 회장 등 전국 18개 자경위 위원장은 대선 후보들에게 건의할 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화 모델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자치경찰제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을 같이 한 겁니다. 전국시도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는 이를 극복하고 주민 맞춤형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해 자치경찰 사무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자경위 기능 실질화, 국가경찰 자치경찰 이원화 등 4개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네, 키워드 뉴스 첫 번째 키워드,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입니다. 반려동물의 입양 문화, 이제는 많이 확산된 상태지만 입양 정보를 어디서 제대로 얻을 수 있을지 궁금한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해운대구가 구 유기동물 입양센터에서 보호하고 있는 동물을 소개하고 입양 절차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유기동물 입양센터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운대구 유기동물 입양센터 카카오톡 채널을 열어 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입양 상담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2월에는 강아지 꼬둥이가 주인과 헤어진 후 새 가족을 만나기까지의 이야기를 애니메이션으로 담아낸 가족의 품이 그리운 아이들이라는 영상물을 입양센터 전용 홈페이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해운대구는 지난 2019년 5월 부산시 최초의 공공유기동물 입양센터의 문을 열었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에헤이, 마, 하모입니다. 부산 토박이라면 익숙한 언어일 텐데 일상에서 많이 사용되는 부산 사투리입니다. 이 부산의 언어가 K-추임새로 거듭날 예정인데요. 부산시가 부산만의 힙을 주제로 사투리 랩에 스트릿 댄스가 어우러진 재미있고 독특한 홍보 영상을 제작해 공개했습니다. 이번 홍보 영상 음악의 부산 사투리인 에헤이 마하모를 에이 걱정 마라 이 사람아 다 잘 될 거야 라는 뜻의 부산 사투리 합성으로 만들어 중독성이 강한 후렴을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삼북도로와 부산 어묵, 부산 바이브 등 3가지 테마로 나눠 제작했으며 부산관광공사 공식 SNS 채널과 중화권과 동남아 지역 등 9개국의 다양한 디지털 채널을 통해 송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구가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군복무 중 상해를 입은 구민에게 최대 2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군복무 구민 상해보험을 시행합니다. 보장 대상은 상해와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증, 골절과 화상 등 8개 항목입니다. 군복무 중 외출이나 휴가를 나갔다가 다치는 경우도 보험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장 대상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병, 상근 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역 시 자동 탈퇴됩니다. 오규석 기장군수가 9일 오전 가축 전염병 이동 통제 초소 현장을 방문해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오 군수는 이날 점검은 최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과 의심 사례가 확산되고 야생 조류 폐사체에서 새로운 유형의 조류 인플루엔자까지 확인됨에 따라 가축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가축 전염병 유행의 장기화 가능성에 따라 축산농가의 철저한 방역 관리와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